은정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한 거야. 장남이 집안 지키는 게 맞는 거야. 옛날부터 그래왔잖아. 명자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명자는 민수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재산 이전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법무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의 고급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류 다 준비하셨죠? 법무사가 명자와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네, 다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아파트부터 명에 이전하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명 여기에 해주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생각이 많아서.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30억, 예금 10억, 주식 5억. 모두 민수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아드님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법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가 법무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점심 먹으러 가요. 그래. 하지만 명자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가는구나. 물론 장남에게 주는 거니까 내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같은 시각 석호의 집에서는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집에는 부부만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어머니가 정하신 건데. 석호는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였죠. 20년이에요, 20년. 내가 시댁 눈치 보며 산 게 20년이라고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나도 어떡할 수 없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신 건데. 명절 때마다 형님 집 가서 머리 조아리고 어머님 생신 때마다 선물 챙기고. 그게 다 뭐였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난 시장에서 산 가방 들고 다녔어요. 형님네는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 살고 우리는 전세 3억에 전전긍긍하면서요. 여보, 당신은 아들도 아니에요? 왜 형만 아들이고 당신은 아들이 아니에요? 형이 장남이니까. 장남이 뭐가 대단해요? 당신도 똑같은 아들인데. 똑같이 어머님 뱃속에서 나왔는데. 은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이제 시댁 안 가요. 어머님도 안 뵐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신데. 어머니? 그 어머니가 우리한테 뭐 해주신 게 있어요? 당신 대학 등록금도 안 대주셨잖아요. 결혼할 때도 전세금 빌려주고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한이 묻어났습니다. 형님은 유학도 보내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우린요? 전세금 3억 빌려주고 갚으라고 하셨죠. 미안해. 석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지. 그래도 뭐예요? 당신 자존감이 그렇게 없어요? 형 그늘에서 평생 사는 게 좋아요? 석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요. 난 이제 지쳤어요. 시댁하고 연 끊을 거예요.
은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석훈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다음 날 지영이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영은 화가 난 얼굴로 현관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들어와. 밥 먹었니? 아니요, 오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엄마가 내 결혼할 때 준 1,000만 원이요. 이자 붙여서 1,500만 원 넣었어요. 받으세요. 지영아, 이게 무슨?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지영아, 엄마가 준 건데 왜 갚아? 엄마, 전 더 이상 엄마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오빤 그늘에서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결혼할 때도 애 낳고 키울 때도. 지영아, 오빠는 뭐든지 최고였고 나는 항상 2등, 아니 3등이었어요. 아니, 등수에도 안 들었어요. 그냥 투명인간이었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딸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못했어요? 왜 오빠만 사람이에요? 지영아,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명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엄마는 오빠한테 45억 다 주셨잖아요. 지영은 봉투를 명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근데 아프셔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 이제 엄마 딸 아니니까. 엄마한테는 장난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영아, 전 이제 엄마 생각 안 할 거예요. 오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제 인생 살 거예요. 지영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장난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봉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민수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에는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어디 급한 일 있니? 지난주에도 못 왔는데. 네,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투자자들 만나야 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올 수 있어? 다음 주도 일정이 좀 빡빡해요. 일정 보고 연락드릴게요. 명자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오던 민수가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옵니다. 전화도 뜸해졌죠. 바쁘겠지. 회사 일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명자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또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가 한 달 반 만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정말 바빴어요. 그래. 잘 지냈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네, 요즘 일이 많아서요. 바빠 죽는 줄 알았어요. 민수는 예전처럼 선물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죠. 과일도 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엄마가 해줄까?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아니요, 먹었어요. 그리고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일시간 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명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이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거기다 재산세도 엄청 나오고요. 그게 평수가 크니까 그렇지. 42평이잖아. 어머니, 이제 이 아파트 제 명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도 제가 내야 하는데 좀 부담이 되네요.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낼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니까요. 제 명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다. 명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산은 내 명의로 넘어갔는데 관리비는 내가 내라고. 민수는 30분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전 이만 가볼게요.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다음에는 언제 올 거니? 일정 보고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힌 후 명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 민수가 예전 같지 않아. 명자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바빠서 그런 거야. 사업하느라 정신없는 거지. 장남이 집안 잘 이끌어가려면 바쁜 게 당연하지.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재산 증여 후 총 4개월이 지난 것이죠. 어느 날 밤 명자는 갑자기 숨이 가빠왔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도 났습니다. 체온계를 재보니 39도였습니다. 기침이. 명자는 간신히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야.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숨도 가쁘고 열도 나고. 기침이 멈추질 않아. 어머니, 그럼 119 부르세요. 민수야, 내가 좀 와줄 수 있니? 엄마 혼자 무서워.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중요한 계약 건이거든요. 투자자들하고 저녁 먹는 중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아픈데. 어머니, 지혜한테 연락해 볼게요. 지혜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전 정말 못 가요. 이 미팅 놓치면 큰일 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숨이 가빠서. 구급차가 와서 명자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죠. 폐렴입니다. 중증이라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지혜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혜야. 고맙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민수 오빠가 연락해서 왔어요. 폐렴이래요. 입원하셔야 한대요. 명자는 입원실에 누웠습니다. 지혜는 2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애들 봐야 해서 먼저 갈게요. 아이들이 학교 가야 해서 아침 챙겨줘야 해요. 그래, 고마웠다. 늦은 시간에 와줘서. 민수 오빠에게 말해서 내일 오게 할게요. 지혜이 나가고 명자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 11시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오지 않네. 다음 날 아침 의외의 사람이 병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석호였습니다. 그리고 은정도 함께였죠. 석호는 회사 갈 시간인데도 양복을 입고 와 있었습니다. 석호야, 너희가 어떻게 해? 병원에서 보호자한테 연락 왔어요. 어머니 중증 폐렴이라고 보호자 필요하다고요. 석호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은요? 민수 형은 안 왔어요? 바빠서 못 온대. 석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정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으면 조금 드세요. 은정아, 미안하다.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어머님. 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손은 따뜻했습니다. 명자의 이불을 정돈해주고 물을 떠다주고 간호사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회사 연차 냈어요. 낮에 여기 있을게요.
은정이는 밤에 올게요. 석호야, 너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연차 내면 안 되지.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3일 동안 석호와 은정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민수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전화로 바빠서 못 간다는 말만 했습니다. 명자는 은정이 밤새 물을 떠다 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아. 왜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한테 너무 못했구나. 은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자의 이불을 덮어줄 뿐이었죠. 일주일 후 명자는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조심하셔야 해요. 누가 옆에서 돌봐주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석호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 집으로 갈게.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도 바쁠 텐데. 명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호 부부가 집까지 바래다 주고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주고 갔죠.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다, 석호야. 석호 부부가 돌아가고 명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안 왔네. 한 번도. 명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퇴원했어. 아, 네. 다행이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요. 잘 쉬세요. 너 한 번도 안 왔더구나.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바빴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바빴구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올 만큼.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그런데 말해줄 게 있는데.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병원비 나왔죠? 그거 어머니가 내셨어요? 아니면 어머니, 그거요? 당연히 어머니가 내셔야죠. 민수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뭐? 어머니, 이제 모든 재산이 제 명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병원비는 어머니가 내셔야죠. 명자는 말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은 엄마가 너한테 준 건데. 맞아요. 주셨죠. 그래서 이제 제 거예요. 제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민수야. 어머니, 아직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있잖아요. 그거로 생활비 쓰세요. 그것도 내 명의로 넘어간 건데. 네, 제 명의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맞죠. 하지만 어머니 생활비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민수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어머니 연금 있으시잖아요. 그거로 사세요.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내가 키운 장남이 맞나? 그날 밤 명자는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왜요, 엄마?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장난만 믿고 살았는데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요? 제가 뭘 어떡하길 바라세요? 지영아,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가 싫어요. 엄마, 저 바빠요. 그리고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장남한테 모든 걸 줬는데 왜 이렇게 됐지?
명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재산 증여 후 총 8개월이 지난 것이죠. 명자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욕실로 향하던 명자는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으악! 바닥에 손을 짚었는데 손목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 아야! 명자는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손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왼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아. 어머니 119 부르세요. 민수야, 엄마 혼자 병원 가기 힘들어. 내가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골프 치러 가는 중이에요. 이미 예약해놨거든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민수야, 엄마가 손목이 부러졌다는데. 어머니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돈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병원비도 어머니가 내시면 되고요. 민수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석호에게. 여보세요, 어머니? 석호야. 엄마가 넘어져서 손목이. 어머니 어디세요? 지금 갈게요. 어머니 집이시죠? 응. 고맙다, 석호야. 30분 후 석호와 은정이 도착했습니다. 석호는 주말인데도 급히 와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목 보여주세요. 석호가 명자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많이 부었네요. 빨리 병원 가야 해요. 미안하다, 석호야. 주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가요. 은정이 명자의 다른 팔을 부축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X-레이를 찍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손목 골절입니다. 깁스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요? 네, 뼈가 많이 어긋났어요. 핀을 박아서 고정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나와요? 석호가 물었습니다. 보험 적용해도 3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석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명자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정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죠. 은정아. 네, 어머님? 왜 너희가 엄마를 돌봐주니? 엄마가 너희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도 우리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너희한테 못했잖니. 전세금도 빌려주고 갚으라고 했고 재산도 하나도 안 줬고.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돌보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니까요. 은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쉬세요. 은정은 명자의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2주 동안 석호와 은정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석호는 회사에 연차를 또 내고 은정은 밤을 새웠죠. 명자가 퇴원하는 날 석호가 형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자는 그 전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형,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는데 한번 와봐. 바빠. 내가 알아서 해. 형, 어머니가 손목 수술하셨어. 2주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한 번도 안 왔잖아. 석호야, 나도 내 인생 있어. 어머니 모시는 거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난 바빠.
형, 어머니가 형한테 전 재산 다 주셨잖아. 45억이나. 그래서? 그건 내 거고 어머니 모시는 건 형제들이 같이 해야지. 나만 해야 돼? 형. 석호야, 너도 아들이잖아. 너도 어머니 모셔야지. 나한테만 떠넘기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자도 그 통화를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석호야. 하지만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다, 석호야. 엄마 집으로 갈게. 손목도 다치셨는데 어떻게 혼자 사세요? 밥도 못 하시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명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 집 좁지만 어머님 주무실 방은 있어요. 은정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너희 집 25평 전세인데 좁잖니? 너희한테 짐 될까봐. 어머님은 짐이 아니에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저희 집으로 가세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호의 집은 경기도의 25평 전세였습니다. 강남에서 1시간 거리였죠. 작은 방 하나를 명자에게 내줬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좁아서 죄송해요. 고맙다. 너희가 방까지 내주다니. 명자는 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30억짜리 강남 아파트 42평에서 살던 자신이 이제는 25평 전세의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4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30억짜리 집을 포기하고 여기에. 그날 밤 민수와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석호 집으로 가셨다며요?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잘하셨어요. 석호 집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거기가 어머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지영아, 너희 집은? 엄마, 저희 집은 좁아서 엄마 모시기 힘들거든요. 아이들도 있고 공간도 없고요. 석호 집에 계세요. 그래. 명자는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장남을 위해 모든 걸 줬는데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줬는데 그 집은 이제 내가 갈 수 없는 집이 됐어. 명자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석훈의 식구들이 듣지 못하게.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여기로 올 거니? 네, 석호 집으로 갈게요. 다음 날 민수와 지혜가 석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석호도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수는 예전처럼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서글펐습니다. 앉아라. 명자가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어머니가 사시던 강남 아파트요, 팔기로 했어요. 뭐?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석호와 은정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놀라세요? 제 명이잖아요. 제가 팔든 말든 제 마음 아니에요? 민수야, 그건 엄마가 평생 살던 집인데. 어머니, 지금 석호 집에 계시잖아요. 그 아파트 필요 없으시죠?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다시 가실 일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돈 필요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돈이 필요한데? 사업 확장하려고요. 투자 기회가 왔어요. 그 아파트 팔면 30억 나오니까 그걸로 사업 확장할 거예요. 민수야, 엄마 집을 팔아서? 어머니, 이제 제 집이에요.
제가 필요해서 파는 거예요.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제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양원? 네,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석호 집도 좁고 석호네도 힘들 거고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님,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24시간 케어 받으시고 밥도 나오고 친구들도 사귀시고요. 민수가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여기 괜찮은 데예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데 시설도 좋고요. 경기도 파주? 명자는 팜플렛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짜리 저렴한 요양원이었죠. 민수야, 엄마는 강남에서 평생 살았어. 왜 파주로? 거기는 너무 멀잖아. 어머니, 이제 어머니 재산 없으시잖아요. 다 제 명의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비용 생각하셔야죠. 강남 요양원은 한 달에 300만 원씩 해요. 민수야. 어머니, 아파트 팔면 돈 많이 나와요. 그 돈으로 제가 사업 확장하면 대박 날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명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인가?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전 재산 다 줬잖니? 45억이나. 네,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면 어머니한테 효도할 거예요. 너 지금 효도하고 있니?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 있어요. 제 사업 키워야 하고 제 가족 먹여 살려야 하고요. 내 인생? 엄마가 너 키우느라 엄마 인생 다 바쳤는데?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제 그 재산은 제 거예요. 어머니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쓰든 제 마음이에요. 석호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형한테 평생 모은 돈 다 주신 건데. 석호야, 넌 가만히 있어. 이건 나랑 어머니 문제야. 형,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골프 치러 간다고 바빠다고. 어머니 손목 수술하실 때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빴으니까 못 간 거지. 너는 한가했으니까 간 거고. 형. 은정이 석호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소용없어. 명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아플 때 내가 어디 있었니? 바빴어요. 일하느라. 골프 치러 가는 게 일이야? 그것도 일의 일부예요. 투자자들 만나는 거였어요. 민수야. 그리고 어머니, 석호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석호도 힘들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든지 요양원 가시든지 하세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어머니,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요양원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계약해야 하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민수와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뭐였니? 그냥 돈 주는 기계였니? ATM이었니?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예요. 평생 저한테만 잘해주시고 동생들한테는 못해주셨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저를 이렇게. 어머니가 저한테 모든 걸 주면서 넌 장남이니까 특별하다고 하셨잖아요. 민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특별한 줄 알았어요. 동생들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민수야. 어머니,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제가 어머니 가르침대로 산 건데. 민수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석호가 달려왔습니다. 은정도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석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명자는 석호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쳤었어. 장난만 보고 살았어. 너한테, 지영이한테 못했어. 너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어머니, 미안하다 석호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너를 형과 똑같은 아들로 안 봤어. 차별했어. 석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대학 갈 때 지방대 가라고 했던 거, 결혼할 때 돈 빌려주는 거야 갚아라고 했던 거. 다 잘못한 거였어. 은정이 다가와 명자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우세요. 은정아, 미안해. 너한테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시댁에서 천대받았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날 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을 뭘 한 거지? 장남이라는 이름에 속았습니다. 장남이 최고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장남에게 쏟아부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아플 때, 외로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건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차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남의 아내였습니다. 나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왜 이렇게 늦게?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